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주거 형태 얘기할 때 어떤 주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살죠. 대부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간소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충북의회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리고 요즘 홈쇼핑에 푹 빠져서 택배 받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택배 속 아이스팩 처치 곤란이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이스팩 200% 활용할 수 있는 살림 꿀팁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잘 사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살림의 지혜 알려주실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남자 개그맨 이정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택배를 정말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저희 집 앞에 가면 택배 상자 이런 게 진짜 많이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자 안에 또 열어보면은 또 이렇게 아이스박스, 아이스팩이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네. 굉장히 처치곤란입니다. 맞아요. 네. 저게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배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으로 식자재를 그렇게 주문을 해요. 저희 집도 쌓여 있습니다, 저거. 네. 그런데 사실상 버리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쓸 때는 또 만만치 않아서 그냥 냉동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죠. 그쵸. 근데 또 냉동실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자니 이게 또 처치곤란이고요. 버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어마어마하게 오늘 알려주실 겁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스팩 제대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아이스팩을 그냥 재탄생을 시킨다.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기대가 좀 돼요. 네,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아이스팩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이스팩 집에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냉동실에 많죠. 그냥 쌓여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안에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계세요? 궁금하다. 네. 그 안에. 저걸 뜯어볼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저는 그냥 물이 그냥 얼려서 들어가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게 네. 아닌가 봐요. 그것만은 아니겠지. 요즘에는 그냥 물만 얼려서 아이스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 안에 이제 다른 게 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해요. 네.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한번 잘라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얼려져 있지 않은 다 녹은 네. 저게 아이스팩인데요. 말랑하긴 하던데. 네. 그렇죠. 말랑말랑. 말랑말랑하죠. 녹았을 때는 이제 말랑말랑하게 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잘라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끔 이제 터져서 조금 새어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네. 저희가 한번 직접 제가 눈으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걸 잘라서 확인하고 오. 이런 집의 아이들이 에디슨 되는 거지.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도 나고요. 네. 보기에는 약간 물에 젖은 눈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젤리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성분이 뭐냐면요, 물도 들어있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99% 그리고 네. 고흡수성 폴리머가 1%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 저 화학 물질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체에 좀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요, 물론 손으로 막 만지거나 네. 뭐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해로울 수 있지만 네. 뭐 아주 많이 유해
유해한 건 아니라서요.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고흡수성 폴리머는 자기 몸무게보다 한 50배 이상의 물을 흡수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냉기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폴리머라는 성분이 물을 흡수를 해서 또 장시간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네요. 네, 뭐 열 용량도 큰 편이기 때문에 한번 냉기를 간직했을 예. 때는 그거를 더 그냥 물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특징도 있죠. 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스팩 버리는 게 되게 맞아요.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놓거든요. 네, 잔뜩 쌓아놓기만 하거든요.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 정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 아, 요거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다 이제 소금 같은 걸 이렇게 축축축축 뿌려놓으면은 네. 이게 거의 물처럼 돼가지고 이걸 이제 변기나 하수 같은 데 이렇게 흘려보내면 된다고 제가 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변기나 아니, 물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네. 저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신 주부님도 꽤 계실 거거든요. 예. 근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군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네. 이대로 그냥 버리면요. 아무래도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좀 네, 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고흡수성 폴리머가 그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지만 고분자 플라스틱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수구를 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수구에 있는 진짜요? 물을 쫙 빨아들이면 막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은 이제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진짜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환경을 많이 파괴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앞으로의 방법이 좀 어떤 방법인지 바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요. 버리실 때는 아이스팩을 이제 버려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버려주세요. 네.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아이스팩을 뜯었잖아요. 네. 그냥 이대로 버리시지는 마시고요. 뜯지 않은 채로. 이제 뜯지 않은 채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려주세요. 간단하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그게 부피가 부피가 크고 크거나. 예, 저는 네. 쓰레기 좀 아껴가지고 돈 좀 모아보고 싶은 사람인데 최대한 부피를 좀 줄이고 싶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네. 이게 99%의 물로 이루어졌다고 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뜯어서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부어주세요. 붓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이제 놔두면 예. 이게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만 남게, 폴리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머만 남긴 채로요. 이거는 이제 물이 됐으니까 날아가고 그 폴리머만 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예. 버려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이 비닐팩이 남았잖아요. 네. 이 비닐팩 같은 경우는 안에 한번 이렇게 세척을 좀 깨끗하게 네. 한 다음에 네. 비닐팩은 그냥 또 이제 비닐에다가 예. 분리수거 해주시면 깔끔하게 예. 버리실 수 있죠. 네,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따로 꺼내서 네. 반드시 건조를 시켜줘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햇볕에 말리는데 문제는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죠? 맞아요. 하루 정도는 계속 말려야 되니까. 겨울철에는 하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래요? 놔두셔야 되고요. 아. 이제 여름철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금방 마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버리는 방법은 알아봤는데 요걸 재활용할 수 있는가? 예. 저는 그냥 이거 얼렸다가 어디 밖에 야외 나들이 할 때 여름 같은 때요. 요걸 그냥 이렇게 냉매로 사용하거든요. 그냥 음료수 같은 데다가. 그쵸. 그거 외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뻐근할 때 이렇게 냉찜질할 때도 좀 쓰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삐거나 타박상 같은데. 그런 거 했을 때 마저 눈 맞고 막 이러고. 여름철에는 이제 열대야 때문에 밤에 주무시기 힘들거나 이럴 예. 때는 이거를 네. 그냥 베개 목에다 대신. 베개 대신. 수건에다 싸가지고 이제 베고 주무시거나 이제 죽부인처럼 안고 주무시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아이스팩, 냉팩으로. 그렇죠. 냉찜질용. 네, 냉찜질용으로 이제 사용해 주시면 그 방법은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우리 곽사부님께 그죠? 저희가 그런 거 들으려고 여기 모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거를 준비했는데요. 아이스팩인데 아이스인데 이제 온팩, 핫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이스팩이 믿으실 온팩이요?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게 그대로 핫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따뜻한 핫팩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게 얼렸던 거기 때문에 저기다 열을 가하고 이러면 터질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위험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요, 일단은 얼렸고
그리고 그거를 다 녹여주세요. 예. 충분히 일단은 이렇게 겔 형태로 네. 말랑말랑하게 녹여놨습니다. 네, 녹여주세요. 일단 상온에서 녹여라.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 돌리시면 아무래도 따뜻하게 데우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냉동용 지퍼백 있어요. 지퍼백을 준비해 주셔서요. 이렇게요? 네. 아, 그 내용물을 담는구나. 네네. 네, 여기다가 따로 이제 잘라서 뜯어서 여기에 또 내용물만, 잘라서? 안에 내용물만 아. 넣어주세요. 네. 네. 부어 넣어줄게요. 일단은 녹인 다음에 네. 네, 살짝 잘라가지고 네.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요거는 한번 씻어서 이제 네. 비닐에다가 분리수거 이렇게 분리수거 엄청 귀찮긴 하네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네. 입구를 다 닫지 마시고요. 살짝만 입구를 조금만 벌린 다음에 이거 왜 열어놓는 겁니까? 왜 열어놓을까요? 터질까봐? 맞아요. 안 그러면 터지는구나. 밀봉을 해놓으면 네. 이제 우리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 돌릴 거고 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네. 조금 열어놓는다. 팡 터질 수 있으니까 살짝 입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요. 네. 이대로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1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1분 정도. 금방이네, 1분. 네. 1분 정도를. 그리고 저런 지퍼백은 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바로 이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수건에 조금 이따 저게 다 데워지면 이제 싸서 한번 체험을 해보실 건데요. 네, 네. 수건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예쁜 천 있죠, 천. 네. 천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바느질해가지고. 아예 핫팩용으로 커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 이 온팩 만들면은 정말 우리 선배님 같은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겠어요. 그냥 선배 정도만 하세요. 갑자기 어르신. 네. 내가 아직 어르신의 얼굴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찜질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이 한 팩씩 이렇게 모아놓고 찜질팩으로 그냥 모아놓아서 잘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냉동실 안에 너무 많으면 꺼내서 이제 실온 보관해 뒀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네, 경쾌한 음악 소리가 또 들렸는데 완성이 됐나 봐요. 이제 다 됐어요. 됐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야, 네. 신기해요. 네. 이걸 오. 이거 뜨거워서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밀봉해야겠죠? 이렇게 네. 밀봉한 그러니까 다음에 급하다고 네, 저거 그냥 해주시고요. 되면 안 되겠어. 뜨거워.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대볼게요. 네. 근데 1분 정도 돌리니까요. 1분 정도 돌리니까 네. 실제 수건을 감싸지 않고 그냥 살에 될 정도의 아, 그래요? 네, 괜찮은 그렇게 해주셔도 온도거든요. 되고요. 그냥 한 1분 돌려봐요. 왜냐면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뜨겁게 되는 그게 정도가 다르니까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셔서 좀 덜 뜨겁다만 10초, 15초 정도 한 번 더 데워주시고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오래 데워주시면 이제 녹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수건으로 집에 있는 마른 수건 하나 준비해 주셔서 감싸주신 다음에요. 저 옆에 하나 주셨는데 네. 따뜻해 좋네. 네. 그렇죠? 네. 따끈따끈해요. 네. 이렇게. 요즘에 저 새벽에 나오려면 이렇게 손이 차요. 네. 근데 요거 되니까 너무 좋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장애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피부가 얇으니까 네.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감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열기가 바로 전달될 수 있게 수건 없이 여보세요. 겨요. 명거나 수건에 해야 돼요. 껍질이 두꺼우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네. 바로 하면 좀 네. 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새거나 하면 별로 좋다. 안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커버를 감싸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큰일 났다. 왜요? 괜찮으세요? 어머, 잠이 올라오래. 사실 정말 많은 여성분들 아랫배 찌릿찌릿 아플 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냉팩을 온팩으로 바꿔서 배에 싹 대주시면 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니, 여성분들이 아니고, 저 남자들도요, 이렇게 아랫배에 이렇게 따뜻한 거 대주면 좋대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그럼 저는 여기 주머니 넣어놓겠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는 거죠? 네. 아,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저 이 활용법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아이스팩이 핫팩이 돼요. 네. 아, 정말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도 또 아이스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방법들이 네,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환기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환기 맞아요. 잘 못 창문 하시죠. 열 수가 없어요. 아니 환기를 좀 시키고 싶은데 밖에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고 네. 또 하나는 좀 따뜻한 날 좀 열까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또 집안에서 이렇게 쾌쾌한 냄새 나면 그렇게 첫인상도 안 좋고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맞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서 쾌쾌한 냄새 싹 나면은 아 다시 문 닫고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요즘은 뭐 또 이 향기도 인테리어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제들 많이 두실 텐데요. 아 그럼 방향제 얘기를 꺼내셨다는 게 방향제를 이걸로 아이스팩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도 만들어 볼 수가 아, 있어요. 그게 아이스팩이 가능해요? 방향제가 된다고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이런 빈 그릇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 빈 그릇에 또 아이스팩을 잘라서 네. 뜯어서 여기에 넣어 줄 겁니다. 네. 저는 안에 그 내용물만 아이스팩 필요하기 자를 일 별로 때문에요. 없었는데 엄청 자르네요 오늘. 오늘 계속 자르실 거예요, 네. 아마. 어떻게 일단 자릅니까? 네, 그냥 잘라서 아, 여기 일단 안에다가 잘라서. 넣어 주세요. 네. 여기 두 개.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집에 냉동실에 있는 방향제 다 쓸 수 있겠네요. 네, 네. 아이스팩 아이스팩을? 쓸 수 있죠. 네. 방향제로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네. 아, 한 팩 정도만 까면 됩니까? 네, 이렇게 까주시고요. 이제 비법이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네. 제 상자에 비법 담아왔는데요. 재료를. 오, 저 물음표. 네. 네, 네, 비법 네. 상자인가요? 네, 비법 상자인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뭘 섞어야 된다. 뭘까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군요. 바로 이건 뭐냐면요. 뭐죠? 향수. 아, 네, 이쪽에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아. 네, 이게 이렇게, 향수고 이렇게, 네. 이게 아로마 오일입니다. 네, 맞아요. 네. 집에 안 쓰는 향수 있으면 향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 향 이거 네. 별로 비싸지 않고 네. 한 뭐 1,000원, 2,000원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아로마 오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아이스팩을 뜯어서 내용물 안에다가 넣어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향기가 날 수 있게끔 향수나 오일을 뿌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요. 네. 이제 아이스팩이 이제 수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증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향기를 넣어주면 그 향기도 물과 함께 서서히 은은하게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향제라는 것이 이렇게 향기가 은은하면서 좀 오래 가주면 좋은데 네. 이것도 제법 가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네. 꽤 오래 가요. 그래요? 여기다가 일단 향수를 넣어주시면 네.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좀 향기가 덜한 것 같다. 그게 네. 한 2주 정도 되면. 그럼 또 뿌리면 되겠네요. 네, 그때 또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향수는 한 우리가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면요. 네. 한 10번 정도를 뿌려줄게요. 넷, 10번 다섯, 여섯, 정도.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정도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네, 뭐 나무젓가락이나 이렇게 스푼 네. 같은 걸로 잘 한번 섞어줘요. 골고루 향 좋죠. 네. 지금 벌써 향 나지 않아요? 아니 네, 저는 이정수 맨날 씨도 한번 같이 네. 만들어 볼까요? 차량 방향제를 네. 맨날 사서 했었는데 이거 차량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저도 팩을 뜯어서 네. 저는 그러면 오일로 아로마 오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아,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기 참 좋아요. 우리는 양푼에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뿌리고 비벼주면 되네. 저도 지금 그 생각하면서 비비고 있습니다. 아, 네. 배고픈데요? 아로마 오일. 네. 이정수 씨가 뿌려주는 오일은 아로마 오일 중에서 유칼립투스 향이에요. 아, 이 유칼립투스가 너무 공기 정화하는데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뭐 천식이나 여러 가지 기관지염 앓으시는 분들 많으실 네네. 텐데요. 유칼립투스 향을 계속 맡으면 네. 기관지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뚜껑을 열자마자 향기가 확 나는데 이게 코가 뻥 뚫리는 향이네요. 예, 이거 몇 방울 넣었습니까? 이거는 한 15방울에서 20방울 아, 정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고 잠깐만요. 아니, 이게 본인이 얼추 좋아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스물. 네, 맞아요. 네. 네. 아, 뭐 로즈마리도 있고, 뭐 요즘에 라벤더 넣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름철에는요, 그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 시트로넬라 향이 그래요? 있어요. 아. 그 향을 넣어주셔도 이제 모기 퇴치제로 그냥 그거 놔둬도 좋다. 좋습니다. 아이들
잠자는 방에 목이 오지 말라고 놔두는 것도 좋아요.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어요. 네. 아, 이거 좀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비비니까 네. 비비는 순간 음식처럼 향기가 확 올라와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놔뒀다가 이거 향기가 좀 죽은 것 같은데 가면 한 번씩 비벼주고 이렇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데요. 네. 그냥 이대로 넣으셔도 되지만 사실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여기에 예쁜 색을 첨가해 주세요. 아, 이렇게. 색이요? 수성 물감 집에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그냥 섞어 주시면 됩니다. 아, 원하는 간단해요. 색깔로 어떤 색깔 하시겠습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할게요. 주황으로 한번 네.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살짝 이게 있는 상태에서 물감을 살짝만 뿌려줘도 이게 은은하게 색이 퍼져가면서 그것도 네. 예쁘거든요. 저거 완전히 빙수인데. 아, 좀 이따 한 숟가락 드릴게요. 아니, 빙수요, 빙수. 이렇게 색을 좀 내주세요. 그냥 쓱쓱 비비면 되는 거죠. 네, 네, 역시나. 그냥 비비면 됩니다. 이게 네. 비비는 게 또 재밌거든요. 네. 아이들도 아마 이거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약간 이거 술집, 횟집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 성게알 같기도 하네요. 색이 그러네요. 네. 이정수 씨는 저는 무슨 색? 연두색, 저는 네, 자연의 색을. 좋네요. 연두색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거 아이들은 진짜 굉장히 재밌어 하겠는데. 네, 그렇죠. 미술놀이 하듯이. 근데 아이들 할 때는 아까 전에 먹지 마시오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 겉표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네. 여기 안에 녹지 않게 지켜줄게요. 먹지 마시오라고 대부분 네. 써있거든요. 여기 써 있습니다. 네네. 먹지 말라고요. 네. 무해하지만 네. 먹지는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만약에 한다면 애들 또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먹을 수 있거든요. 먹지 않게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두나요? 이제 예쁜 병 같은 데다가 넣어주세요. 네. 이거 아하. 우리가 흔히 보는 피클 병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예쁘게 넣어주세요. 일단은 이게 색도 예쁘지만요. 거기까지 향이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진짜 좋은 향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향이 나네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유칼립투스 잎은 네. 공부하는 학생방에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정신 번쩍 나서. 안에다가 이렇게. 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희 딸이 6세인데 네. 8세 이상부터만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딸은 한번 집어먹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지켜보시면 젤리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 네. 그죠? 먹으면 안 이렇게 되니까. 맞으세요. 색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저희도 이거 만든 거 주신 거잖아요. 네. 야, 저거 이거 진짜 봐. 예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색색별로 이렇게 층을 쌓은 거죠. 그렇죠. 좀 진하게 하고 위로. 야, 이런 거 집에 하나 탁 있으면 인테리어 소품 효과가 확실하겠어요. 그렇게도 좋지만요. 무지개빛. 무지개색으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한번? 은은하네. 그리고 또 집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끈을 하나 묶어주셔도 네. 되고요. 네. 집에 뭐 이렇게 장식품들이 있어요. 드라이플라워나 뭐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좋고요. 뭐 구슬 같은 것도 좋고 네. 그런 걸로 이제 장식까지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얘는 이거를 뽑으실 건가요? 끊을게요. 네. 끊어주세요. 네. 네, 저는 요거 드라이플라워 있으면 네. 한 번에 쓰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그것도 쓰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놔뒀다가 이렇게 조금씩 와.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 남는 병이라든가 이런 걸 재활용해서 네네. 이런 좋은 인테리어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런 거 저 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재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병을 뭐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집에서 이제 안 쓰는 여러 가지 병을 유리병이면 돼요. 투명색 네. 병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러면 네. 저는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수 거라고 이렇게 내가 아니, 그것도 재밌겠다. 네네. 아이들하고 만든 다음에 아이들 이름을 써서 누구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누구 거라고. 네. 와우. 이게 또 물을 잘 먹는데 그러면 일종의 탈취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얘가요 또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냄새 분자들이 또 그쪽으로 찾아가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탈취 효과까지 이제 네. 안 좋은 냄새까지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아, 아니, 정말 뭐 여러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두면 네. 탈취 효과 거기다가 인테리어 소품이 네. 될 것도 같거든요. 네, 그쵸.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향제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거 두고 싶은데
꽃을 두려면 또 꽃병 관리가 힘들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방향제보다는 생화를 두고 싶다. 예쁜 꽃을 꽃향기를 직접 맡고 싶고 또 예쁜 꽃을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꽃병 관리가 쉽지 않다는 네. 거 아마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꽃병. 때도 우리 이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와. 그래요. 아이스팩 내용물만 있으면요, 꽃병 관리하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거기에도 활용이 돼요. 네. 아니 꽃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꽃병 안에 이끼 같은 거 끼고 물이 맞아요, 좀 퀴퀴해지고 좀 있으면 좀 냄새 썩는 냄새 좀 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아니 오늘 이거는 정말 도움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졸업 시즌이고 해서 네, 꽃이 집에 많아요. 졸업생들이 있고 이러면은 집에 꽃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예인 씨 같은 경우는 저 문 남성들 팬들이 또 꽃 보내주는 거 요거 관리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부럽네요. 아, 네. 사실 예인 씨가 꽃이라서 아, 예인 씨가 그냥 아이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같네요. 네. 아, 왜 그러세요? 근데 이런 꽃들 아마 이제 졸업 시즌이고 또 이제 입학 시즌이고 그러면 네. 다들 장만하실 건데 꽃을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이게 또 물은 그냥 꽃병에 담아두면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 또 시원한 물로 갈아줘야 되고 맞아요. 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스팩만 있으면요 아주 싱싱한 꽃을 좀 더 오랫동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잘라야 되죠? 네, 일단 또 아이스팩을 잘라줍니다. 네. 이 아이스팩 내용물을 꽃병에 넣어주면 또 상당히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쵸. 장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팩 내용물을 그냥 이것만 섞어주지 마시고요. 네. 여기다가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 일단 네. 여기다 제가 그렇지, 붓겠습니다. 물을 넣어야 되겠지. 예. 잘 보여야 돼요. 1대1이군요. 그러니까 네. 비율은. 반반씩 섞어주시면 돼요. 예. 이건 일단 이 팩은 하나를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병. 예. 네. 너무 또 가득 차면 네, 이파리가 닿을 수 있으니까요. 네. 살짝 이 정도만 딱 좋습니다. 네.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이제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네. 이 정도로. 아,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지 몰랐어요. 네. 이것만 봐도 예쁘지 않나요? 네. 아, 이것만 네. 봐도 이뻐요. 뭔가 시원해 보이고. 탄산수 같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해주시면 우리 꽃 이렇게 받으시면 아마 이렇게 풀러서 네. 꽃병에 넣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풀러서 꽃병에 넣겠습니다. 저 또 꽃 받으면 포장지가 또 저기. 네, 맞아요. 요즘에 꽃 받으시는 분들 워낙 많으셔서 아마 보면서 지금 집에서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요거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이 아이스팩을 실온에서 조금 녹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그래서 상태로 1대1 그냥 비율. 네, 꽃을 꽂아주시면 아. 돼요. 네, 꽃 꽂이하듯이. 아, 이거 좋다. 진짜 좋다. 네. 게다가 그냥 꽃꽂이 하듯이 그냥 병에다 꽂으면 이게 흔들리고 자리를 잘 못 찾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넣으면 자리에 좀 고정되는 효과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이제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끼. 이끼가 끼지 않아서 이대로 네. 예쁜 형태로 투명색 유리병. 사실 꽃병이요. 이제 투명색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이유가 그 네. 안에 물이 금방 지저분해지는 게 눈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인데 이제 투명색으로 꽃병을 만들어 주셔도 이렇게 예쁘게 계속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건 정말 좋은 활용법인데. 네. 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혹시 수경재배 식물 같은 거는 애초부터 그냥 물 대신 이 아이스팩으로 키울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요즘 이제 화분 키우실 때 요즘에는 수경 재배 식물이 좀 인기예요. 네. 그래도 가습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 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수경 재배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수경 재배 식물을 또 아이스팩 그 내용물 안에서 키우는 방법도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아니, 꽃을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수경재배 식물도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식물도 아마 많이 키우실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도 낯이 익은데요? 주셨어요. 예. 네네. 이렇게. 많이 피우시죠? 그럼 이게 계속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어. 방법이 있어요. 네. 그냥 뭐 따로 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아이스팩 내용물 안에다가 이런 수경 재배식물을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네. 아, 네. 근데 이게 또 꽂아놓으면은 이제 공기 정화 기능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거 여러 군데 두면은 공기청정 역할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화죽이에요, 얘가. 근데 연화죽은 공기 정화를 해주는데 아주 탁월해서 뭐 새집증후군이나 네. 헌집증후군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여러 개. 여러 그 수경 재배식물들을 여러 개 놔두는 게 네. 공기 정화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집안에서도 이제 공기질을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화분들이나 수경 재배식물들을 집에 곳곳에 놔두면 훨씬 더 집에서도 좋은 향기를 맡으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물과 몇 대 몇수 섞는 겁니까? 그냥 넣으면 돼요? 네, 여기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스팩을. 네, 아이스팩을 일단은 이 그냥.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흡수성 플리머와 물이 9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아이스팩 내용물만 일단 넣어주시고요. 네. 아, 그럼 일종의 흙 대신 아이스팩을 넣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팩이요. 그 친환경 대체 토양의 일종인 거와 같은 그런 그래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대체 토양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우실 때는 수경 재배식물에 일단은 뿌리에 흙을 좀 다 털어주세요. 아, 네. 왜 털어야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아있으면 흙이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 좀 썩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흙을 깨끗하게 좀 털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아, 해요. 물은 따로 안 넣어요? 네, 물은 따로 넣지 않고요. 다만 얘가 이제 좀 마르면서 물이 없을 때는 네. 그때는 물을 보충을 해주세요. 아, 그러면 물 돼요. 보충해 주는데 그때는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네.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를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돼요? 네, 전체적으로 갈아야 하는 시기도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아이스팩 내용물도 갈아주셔야 집에 많이 있다면 네, 갈아주셔도 네.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아이스팩 내용물 안에다가 그냥 물만 조금씩 보충해 주시면 그렇게 네.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아이스팩 이 내용물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많이 네. 넣네요. 지금 네, 이렇게 근데 키워주시면 될 이렇게 것 대체 같아요. 토양으로 가능하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재활용이나 이게 뭐 버릴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다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쓰시라고. 진짜 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흙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네, 농민들은 이번에는 진짜 예쁜- 흙을 쓰시고 저는 예쁜 이걸 써보도록. 화분에다가 투명색 네. 화분에다가 네. 저는 넣어주세요. 예쁜 화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네.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평소에 집에 있는 화분에는 또 벌레가 좀 자주 생기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벌레도 안 생기고 네. 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화분은 화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분갈이하고 뭐하고 이러려면 잘 모르는 많이 사람들이 가고요. 힘들거든요. 네. 근데 간단하게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집에 있는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단 하나의 그걸 다 꿀팁이 될 것 털어서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정수 씨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커피 전문점 가면은 주는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다가 이용하셔도 되고요. 너무 예쁘죠? 아니면 네, 투명한 화분 같은 데다 이용하셔도 되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스팩 그 안에 내용물만 넣고요. 그 위에다가 수경 재배 식물만 꽂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 물만 보충해주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마 손쉽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출장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장 갔다 돌아오면 화분이 시들시들 죽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땐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분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게 여행을 간다거나 맞아요. 출장을 좀 길게 간다거나 그럴 때 이 화분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초록이들 어떻게 하나 맞아요. 이런 고민이 많이 될 저 거예요. 한여름에 갔다 왔다가 싹 죽였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예. 있어요, 정말. 예.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도 이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사막에서는 정말로 친환경 그 녹화 사업 중에 일종으로요. 네. 대체 토양으로 이 아이스팩, 이 고흡수성 폴리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화분이 있으면 화분에다가 일단 휴가 가기 전에 물을 한번 주시고요. 네. 물을 주신 다음에 이 아이스
아이스팩 그 내용물을 좀 녹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뿌려주세요. 네. 저런 상태로 놔두면 촉촉하게 계속 물을 조금씩 또 얘가 물을 조금씩 증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물을 조금씩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수분 증발까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휴가를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거나 마음 놓고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세요. 그거 빨리 얘기해 주셨어요. 여름에 싹 죽었는데 여름 여행 갔다 와서 네. 빨리 알았으면 제가 저희 화분들 다 살렸을 텐데 화분아 미안하다. 저렇게 하면 한 2주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하긴 따로 뭐 물을 2주 갈아주지 이상 않고. 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 네.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그 수건 있죠. 집에 마른 수건. 네. 네. 마른 수건과 옆에 양동이를 물에다가 하나 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과 그 양동이를 수건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네. 계속 물을 조금씩 공급해주면서 네. 또 네. 화분에 물을 주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또 해놓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왜 여름에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걸 왜 여름에? 아니 그리고 또 저 여름에는? 겨울철에는 요즘에 가습기 문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그 수분을 좀 보충을 하나 했는데 이런 거 집에다 몇 개 갖다 놓으면 네. 실내 정화도 되고 공기도 좋아지고 또 가습 효과도 있고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에 있는 이렇게- 거 오늘 다 뜯어봐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죠. 네? 아이스팩이 사실은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할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냉매제로도 활용하실 네,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버리지 않고요. 냉동실 안에만 차곡차곡 쌓아두면 네. 또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그게 있어요. 어차피 얼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냉동실 안에다가 몇 개 그냥 놔두시고요. 나머지 아이스팩들은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그 오늘 온찜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거 꼭 써먹어야겠다. 핫팩, 네. 핫팩으로 만들어가지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버릴 때는 이걸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든가 네. 아니면 종량제 봉투 부피 때문에 걱정이라면 이거를 뜯어서 네. 말려서. 안에 있는 걸 말려라. 네. 근데 말리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네. 근데 이걸 말려서 따로 버리면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팁. 그리고요. 활용법.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 네. 거기 이제 국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네. 네. 그거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막 밑에 국물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냄새도 그럴 때-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죠. 그럴 때 아이스팩 내용물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얘네들이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예, 예. 이제 50%나 50배나 계속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물 뚝뚝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야, 그거 괜찮다. 네, 야, 이거 진짜 그렇게도 괜찮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 엘리베이터 타면 네. 그 공동주택 네. 엘리베이터에 냄새가 아, 너무 심해요. 특히 네. 여름철에는 타자마자 내리고 아.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은 저희 동네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네. 가격을 매기는데 그 물을 다 매겨가지고 넣으면 그 무게가 많이 달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 활용법 첫 번째는 네. 요걸 이제 라벤더 무슨 내가 오일? 좋아하는 오일이라든지 향수. 향수를 넣어서 네. 그다음에 보관을 하면 방향제 역할을 해준다. 네. 게다가 네. 탈취 효과도 있어서 신발장 같은데 보관해주면 네, 네. 또 냄새도 잡아주고 습기도 잡아주고 네. 이렇게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모기 퇴치제 역할까지 네. 해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상당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집안 곳곳에 두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벌레 퇴치 아까 그거 뭐라고 그랬죠? 벌레 퇴치 뭐를- 그 성분 뭡니까? 네, 시트로넬라. 아, 시트로넬라. 시트로넬라. 그걸 뿌려주면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도 모기 해준다. 퇴치제로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넬라라는 그 음절이 그게 뭐 죽이는 건가 봐요. 살모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건가 봐요. 예. 네. 이렇게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꽃병, 이렇게 집에 꽃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으실 때 네. 이렇게 꽃병 안에다가 넣어 주셔도 되고요. 수경 재개 식물의 네. 그 대체 토양으로도 활용해 주실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졸업 입학 시즌에 꽃 많이 다룰 때
꽃병 관리 힘든데 네. 이걸 1대1의 비율로 넣어서 네. 꽃을 그 위에다 두면 아까 보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집에 얼마나 화사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수경 재배하는 이런 것들 두시면 공기 정화 네. 효과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 꽃병 만들기라고 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네,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림 같이 그리고 앞서서 정수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이름 아이들 적어 넣으시고요. 이름 적고 그림 그리면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도 아이들이 같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요, 이 네. 상태로 그냥 여기다가 물감을 섞지 않고요. 예. 위에다가 살짝 짜주기만 하면 아까 그 은은하게 예. 퍼지는 색처럼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하나 넣어주거나 아니면 구슬 같은 거 예쁜 거 몇 개 네.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또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식물이 꽂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각 호프집 소주방 사장님께서는 요거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주를 딱 꽂아 놓으면요. 정말 시원해 보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마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뽑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비교가 글로 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가족이 모여서 아이디어 발휘하면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꾸며볼까 하면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하고 이러면.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넣게 되면 무지개색을 또 만들 수도 그럼. 있고요. 보기에도 정말 좋고 사실 요즘에 주부님들 인테리어 소품 가게 가서 뭐 10,000원, 20,000원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막 10만 원, 20만 원 쓰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버리실 때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네. 소금을 넣어서 네. 하수구에 버리지 말아달라는 큰일 난다. 그럼 네. 잘못된 정보다. 네. 그리고 하나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게 먹어도 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네. 가능한 한 그 아이들과 작업할 때나 그 어머니께서 작업하실 때 장갑을 착용하시고 하심이 네. 좋을 것 같다. 네,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이 아이스팩의 활용법은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정말 다양한 활용법 알려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202호 또 시끄럽게 굴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잖아? 시끄러워. 노래나 더 들어야겠다. 해보자는 거야 지금? 알겠어 기다려. 짜식. 이게 무슨 소리야? 무서워. 아니 내가 좀 뛰었다고 아래층에서 귀신 소리까지 내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생활 속의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꽁트로 엮어봤는데 점점 연기가 느네요.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달라요. 좀 나아졌나요? 워낙 이정수 씨가 또 연기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 저도 좀 느는 것 같아요. 예인 씨가 참 가르치는 맛이 납니다. 자, 방금 사례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런 층간소음 보복 사례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오늘 오수진 변호사와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수진 변호사. 사실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윗집에서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 상당히 신경이 거스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층간소음부터 이제 촉발이 되어서 사실은 뭐 재물손괴라든지 폭행, 상해 이렇게 범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보복성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방충망에다 꽂아 놓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연기를 계속 윗집으로 아이고. 올려보내서 네. 결국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어허. 이런 일을 벌였다가 이제 이것이 형사상의 범죄까지도 이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 담배 연기 그 사실 아랫집에서 고기 냄새 올라오는 것도 좀 불편할 때가 많은데 담배 냄새는 진짜 너무했고 이렇게 저처럼 제가 아까 연기한 것처럼 네.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드리거나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뭔가 복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리 괴로워도 그렇지 그렇게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윗집을 괴롭히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방법 같은데
해요. 그럼 그 도구들 또 어떤 도구들이 좀 있나요? 예.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확성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하게 귀신 소리가 발생하는 글쎄, 아까 네. 그 이상한 네. 음성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행위가 어떤 네. 위협적인 협박이라든지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 정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저런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 요즘에. 복수 보복 제품. 제품을 판다면서요? 근데 저희가 요즘 이런 행태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지 저건 정말 옳지 않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밑에서 이렇게 망치로 천장 두들리는 거 봤는데요. 네. 그거 뚫리지 않아요? 천장이 바로 그냥 이렇게 벽체가 아니고 그 위에다가 뭐 발라놨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 집이 망가지는데. 네. 이거는 뭐 진짜 예. 이게 너무 흥분해갖고 두드리다 천장 부숴 먹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쇠막대기라든가 단단한 물체로 두드리게 되면 이 콘크리트 구조상 굉장히 울려서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지금 오수진 변호사 얘기처럼 밑에서 보복성으로 이렇게 막 두드리고 뭐 이런 거 처벌받지 않나 했더니 그거는 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네. 있겠는데요. 아까 그 협박이라든지 네.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주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뭐 그것이 생활 소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범죄로 처벌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그 귀신 소리 막 내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경범죄가 되는 겁니까? 귀신 소리의 그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귀신 소리에 더해서 굉장히 큰 확성기라든지 네. 일반적인 TV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지나칠 정도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소란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범죄라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시끄럽게 했는데 저 사람 위에서 막 꿍꿍꿍 뛰었거든요. 춤을 췄거든요. 네, 시끄럽게 마치 보복하듯이. 사실 윗집도 마찬가지죠. 네. 윗집도 그렇게 소란 행위를 발생해서 이웃 주민들을 피해를 줬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돼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경비원이 이제 올라와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그런 소음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에서도 경범죄 처벌법상의 층간소음을 좀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경찰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그건 때문에 확실하죠. 네.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네. 근데 층간 소음은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 소음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 문제는 매해마다 정말 큰 이슈로 떠오릅니다. 맞아요.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요. 네. 이 민원이 해마다 늘어서 작년 상반기에는 16,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신고하고 이런 건수가? 네, 16,000여 건. 그야말로 이웃들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고 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충북도 의회에서 층간소음 조례 제정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처벌 부분이 확실하게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조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조례 등으로 이제 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도 민형사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저희 둘이 연기했던 그 상황은 약간 해프닝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더 더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명절에 발생한 일인데요. 네. 명절이니까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큰아들 내외,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그 작은아들의 3살배기 아들까지도 모여서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명절 분위기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즐겁겠네요. 예, 물론 3살배기 아들이다 보니까 좀 뛰어놀고 소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끔찍한 아니 사건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절이니까 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좀 너무 뛰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1차 인터폰 정도는 했겠죠? 예, 1차로는 그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왔는데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했는데 아래층의 입장에서는 네. 그 소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윗집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원래도 이 아랫집에서 종종 이제 이때는 명절이니까 그 3살짜리 손자가 와 있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시끄럽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민감하신 분이긴 하셨군요. 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그 아래층에는 내연남인 C씨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내연남. 네, 아, 근데 내연남이 그러면 박차가 올라온 겁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면 걸릴 수도 있는데, 내연남이면 그 떳떳하지 정도면 않은데. 좀 더 조심하지 않나? 밑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일단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거의 이제 화를 못 이기고 위층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오자마자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고 구성을 지르면서 빨리 나와보라. 허허. 예, 이러면서 네.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남이요. 아니, 네. 그러면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찰 정도면 문을 열면 그냥 끝나지 않았겠는데요? 그럼요. 사실은 좀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사실 협박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라는 거는 이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해악이라는 것이 꼭 대화로서만 언어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현관문을 차거나 네. 이제 막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랬겠죠. 나와가지고 야 그래 야 한번 싸우자 야 그거 때려봐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때려봐 치료비 좀 벌어보자 때려 막 이러면서 막 약 네, 올리고 막 서로 다투셨죠. 싸우고 멱살 잡았겠죠. 정수 씨가 경험이 좀 있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저 그래 알려진 얼굴인데 제가 어디 그러겠습니까? 예.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서 예.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네. 현관문을 열었는데 좋은 대화가 오갈 수가 없겠죠. 네. 이제 너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돈 좀 많이 모아두셨나 봐요. 치료비 좀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상황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네.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툼이 10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명절이었잖아요. 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좀 중재를 합니다. 어르신이 예. 나와야죠. 이럴 그렇게 때. 이제 네. 말리면서 싸움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층 내연남하고 그 아래층 거주자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아 끝났나요 이제? 그럼. 근데 거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아. 그랬어야 됐는데, 네. 내연남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간 줄 알았더니 네.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오호.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온 거예요. 아, 흉기요? 예. 아니, 이 사람이 조폭이었나? 트렁크에서. 왜 흉기가 나오죠?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연남이 이제 사채업자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사채업자들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위협을 당했을 때, 네. 그 위협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흉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허허. 상황이었어요. 본인 차 트렁크에 흉기를 가지고 다닌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나요? 당장 꺼낸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화단으로 이 형제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내려와라, 너. 네, 무섭다, 내려와서 무서워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처음에는 흉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네.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네.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불과 싸움이 일어난 지 얼마 몇 분이 안 됐고 네. 형제들도 감정이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도대체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언쟁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몸싸움 와중에 흉기가 나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흉기로 형제들을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형제들이 결국에는 그 화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아이고. 찔렸구나. 그럼 이제 멈추고 빨리 어떻게 이제 이성을 찾고 막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쓰러진 상태에서 형제들은 경비원에게 발견이 됐고요. 네. 바로 구급차로 옮겼어요. 근데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형제 둘 다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아이고, 저런.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층간소음을 핑계로 사실 그동안에 본인에 쌓여있던 분노를 좀 폭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뭐 위협만 하려고 그랬다. 네. 그리고 뭐 그 나중에 사채업자들을 생각해서 그 가지고 다녔던 것이지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금쪽 같은 아들 둘을 잃은 부모님의 또 마음은 이게 어떻겠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네. 아팠던 게 그때 당시에 사망했던 큰아들은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은 3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예.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심각한 일이 네. 이 자기의 아들들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발생, 그 사건 발생 후 19일 만에 또 당뇨병이 원래 앓고 있었긴 했지만 충격을 받으셔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이고, 비극적인 저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한 가족의 비극이 일어났네요. 명절 이게 때부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층간 단지 소음으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내연남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고 네. 도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는 중에서도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기한 행각을 벌였는데요. 예,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 발생 당일날 지인 2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예. 거기에 노래방까지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도피 자금으로 덜미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은 체포가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죄질도 나쁘고 네. 아주 흉악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발적으로 가서 그랬다면 사람이라면 굉장히 그거 본인도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가서 사람 노래방 불러서 가서. 술 놀고 이거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만장일치로 배심원 네. 전원의 유죄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런 거 저지르고도 꼭 그런 사람들 자기 이유가 있다? 꼭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아, 이거는 변명으로서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네. 본인 말은 위협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본인을 괴롭혔던 사채업자까지 살해를 하고 자수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 층간소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 사채업자까지 죽이고 야 이건 뭐 말도 안 돼. 자, 이런 정도의 일까지 층간소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도대체 어딘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층간소음은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이고 요 정도가 되면 내가 가서 신고하는 정도까지 된다.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네.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 데시벨이라는 그런 수치를 네네.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낮에 주간에는 그런 그 1분 동안의 소음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벽이나 뭐 이런 뭐 천장 이런 데처럼 직접 충격하는 경우에 낮에는 43데시벨. 44. 예, 그리고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에는 38데시벨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직접 충격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악기나 TV 소리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5분 동안 측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0에서 45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어느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게 네.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예. 잘 감이 안 오는 예. 부분인데 보통 그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아이들이 뛰어놀 때 발생하는 소음이 예. 한 44데시벨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진동 청소기를 돌리는 정도의 예. 소음은 35데시벨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망치질을 하는 경우에는 59데시벨. 이 경우에는 지금 주간이든 야간이든 전부 그 소음 수치를 넘는 경우이고요. 네. 그리고 또 참고로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에는 네. 44데시벨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 정도 요즘 소음 문제가 심각하면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방음 공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방음 공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아파트들도 존재하거든요. 예, 예. 그럼 방음 공사를 잘 안 한, 자, 설계를 좀 잘못하거나 시공을 잘못한 건설사에게도 어떤 법적 책임이나 뭐 이렇게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그 층간소음을 유발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아래층 사람이 이제 윗집을 상대로 윗집과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네. 이제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네. 대법원 판결에서도 시공사가 그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유발하도록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2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인용한 사례도 네. 있습니다. 예. 일단 시공사가 좀 단단하게 지어서 층간소음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절대로
그 위층 아래층 간에 다툼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화로서 네.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꼭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화하다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뭔 일이 있거나 밑에서 뭔 일이 있으면요. 중재하는 중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요.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아, 통해서. 아니면 관리소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다 보면 싸우니까 그렇게 통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늦둥이 애가 있어서 위에서 좀 뛰잖아요. 네. 아예 어린애들은 뛴다고. 그렇죠, 뛰어요. 네. 그러면 이사 갔을 때 뛸 걸 알잖아 우리는. 네, 그렇죠. 그러면 애 데리고 한번 뭐 올라가는 조그만 거죠.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네. 밑에 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뛸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러면 사람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뛸 때마다 그놈이 뛰는구나 이렇게 예.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재기관으로 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61-2642로 신고를 하시면 최대 3회까지 네. 상담사를 파견해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 용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매트부터 시작해서 슬리퍼, 신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네. 아래 윗집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평상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평상시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바로 기분 나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을 또 봐주는 경우. 이렇게 위층 아래층이 좀 알고 지내고 이러면 함부로 그렇게 막 무격다짐을 하지 못한다고. 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도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우, 진짜 애 요즘 먹었어요. 큰 문제입니다. 애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날씨 좀 알아볼까요?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뭐 큰 추위도 또 먼지 문제도 심하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 날씨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선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북에서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일부 중부와 전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비와 눈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제주의 비를 시작으로 밤에 경남과 전남에 확대되겠고요. 절기 우수인 내일 새벽엔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낮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먼저 온난 다습한 남서류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엔 최고 60mm, 그 외 남부지방에도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엔 비가 아닌 큰 눈이 내릴 텐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에 최고 7cm, 그 외 중부와 일부 남부에도 1에서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전주 8도, 강릉, 대구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부터는 봄의 성큼 다가섭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내륙은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처럼 내리는 비와 눈 덕분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겨울에 내리는 비와 눈치고는 양이 꽤 많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이 우수네요. 이제 네. 봄의 기운을 좀 느끼는 거고 내일 또 대보름이에요. 네. 예, 달 보고 소원도 비셔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